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건강 등 주요 이슈를 단어 카드로 던져두고 관심이 많은 순서대로 나열해보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단어를 맨 앞에 세우시겠습니까? 물론 연령이나 성별, 직업, 환경 등에 따라서 관심도 순서가 저마다 다르겠지만 서로 다른 관점에서도 항상 중간 이상의 관심을 받는 분야라면 교육을 꼽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교육은 개인은 물론 가정과 사회, 나아가 국가 발전에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얽혀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인데요. 교육의 의미는 광범위하지만 오늘은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가 최소한 12년 이상은 누릴 수 있는 학교 교육으로 범위를 좁혀보겠습니다. 부모 품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빠져나오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곳이 학교일 텐데 우리 학교 교육 현장은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의미는 더 넓어지고 역할은 더 커진 게 사실입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도 정비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측면에서 꾸준히 새로운 시도를 해왔고 일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교육 현장에 나아갈 방향들을 찾아가면서 신뢰를 키우고 있는 경북교육을 장혁수의 파워 인터뷰가 오늘은 주목해봤습니다. 이른바 명품 경북교육 실현에 지난 10년간 남다른 열정을 쏟아온 분이죠. 이영우 경상북도 교육감과 함께 경북교육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파워 인터뷰 출연은 처음이신데 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계속 교육 현장에 계시죠? 예, 학교가 우리 경상북도가 네.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온갖 곳을 다 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도로 위에서 교육 행정을 하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자 대구에서 또 안동으로 가게 된 참 의미도 있을 텐데요. 예, 예. 자, 물론 경북교육의 수장을 맡은 지가 벌써 10년이시고 이제 예. 곧 이제 임기가 또 끝나가는 단계에서 보면은 교육감님 나름대로 참 여러 가지 기억들도 많을 테고요. 또 감회가 새로울 텐데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좋은 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청 소재지가 대구에서 안동으로 네. 재작년에 옮겨갔습니다. 네. 옮겨가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니까 아하 새로운 청사를 짓는 앞으로 몇백 년이 갈지 영구히 갈지 이 자리가 그한데 내가 이런 인연이 돼가서 청사를 새로 짓는구나. 정말로 영구히 갈 그런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청사를 짓고 그래 했는데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나는 어려운 점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바로 이 포항에서 수능을 하루 앞두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네. 여태껏 수능 역사가 23년이 됐는데 한 번도 사고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시험 수험생들이 59만 3천 명, 거의 60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시험을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현재 그때 지진이 일어난 시각이 2시 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1시간 만에 여기 경산에 있다가 도착을 했는데 올 때는 시험을 쳐야 안 되나 싶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네. 학생과 학부모하고 시민들하고 선생님들 전부 일하니까 도저히 시험을 칠 수 없다. 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을 정부에 건의를 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정부에서 이제 경상북도에 하는 그 판단을 이제 존중해서 네. 연기가 됐는데 참 잘 되고 국민 여론도 연기가 참 잘 됐다. 선택이 잘 됐다. 80% 이상이 긍정적인 대답도 해주고 많은 수험생들과 국민 모두가 네. 동참해주기 때문에 지내보니 참 고맙고 지금 말하기 쉽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국민들의 배려였죠.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선택의 예. 순간도 있었습니다. 방금 지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경북 교육이 안고 있는 큰 혈안 중에 하나가 이제 지진 대응, 또 학교의 어떤 지진 교육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점점 더 이제 어깨가 더 무겁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진을 작년에 그렇게 한번 겪어보니 그전에 또 포항 지진, 경주 지진도 네. 있었습니다만은 지진의 진원지가 가까운
초등학교에는 건물이 많이 파괴돼가지고 지금 그걸 헐고 네네. 다시 지어야 되는데 설계를 하는데 한 8개월 걸립니다. 아하. 그리고 지는데 한 1년 걸리고 네. 2020년이 되면은 그 학교도 이제 새로 문을 열게 되는데 그런 어려운 학교도 있고 네. 조금씩 피해를 본 건물들은 거의 복구가 돼가지고 교육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네네. 앞으로 만약을 대비해서 그럼요. 네. 이제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돼. 그거를 내진 보강이라 하는데 네. 내진 보강이 지금 현재 경상북도 전역에 26.7%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 지을 때 지진을 전혀 생각하지 그럼요. 않고 예. 지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지은 건물만이 내진 설계가 돼 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내진 보강이 가장 낮은 것이 경상북도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많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돈이 많이 듭니다. 매년 428억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앞으로 6년 동안 2024년이 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학교 건물은 모두가 내진 보강이 되는데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포항 경주 지역, 네. 이 안전지역이 아니니까 네. 올 연말까지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100% 내진 보강이 완료가 됩니다. 네. 그러고 올 연말 되면 다른 지역도 해면 경상도 전체 평균은 41.3%가 이제 내진 보강이 이루어지는데 네. 그거는 건물은 이제 이렇게 하면 돈을 넣으면 되겠는데 네. 학생들의 교육도 뭐냐 내진에 대한 훈련, 대비 방법.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매뉴얼을 네.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좀 낮은 4.0 미만. 그때는 1단계 조치를 하고 네. 4.0에서 4.9까지는 2단계 조치. 5.0 넘는 3단계 조치에서 단계별로 매뉴얼을 마련해서 학교에 전부 비치하고 훈련을 하는데 네. 1년에 선생님과 교직원과 학생들 의무적으로 2차례씩 훈련을 하도록 돼 있고 네. 수시로 지진에 대한 대비 교육도 하고 이래 하는데 네. 앞으로 이 지진 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근래에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 여진도 조금 있고 네. 걱정이 많습니다. 뭐 안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은 제가 여러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교육 현장은 정말 우리 자녀들이 마음 놓고 또 미래를 열어가야 될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뭐 물론 지진 재난의 안전도 있겠지만 학교 현장의 안전이라고 얘기하면 또 학교 폭력 문제도 또 얘기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우리 학교 교육 현장의 가장 큰 숙제일 수도 있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도 건절이 돼야 될 텐데. 학교 폭력에 대해 걱정이 참 많습니다. 네.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 한 지가 한 8, 9년 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학교 폭력 문제는 가정적 요인, 학교 문제, 사회 환경적 문제 네. 이런 쪽으로 살펴보면은 가정적으로 옛날에 5남매, 6남매 있을 때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형과 아우 사이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하는 갈등을 조절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몸으로 겪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갈등 조정 겪어왔습니다. 능력. 예. 예. 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한 자녀, 두 자녀뿐이고 네. 옛날에 엄한 할아버지도 있었고 엄한 아버지도 있었고 네. 이런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그런 가정적 요인도 있고 학교에는 협력과 배려보다는 오로지 성적을 위한 경쟁 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교육자로서 책임이 큰데 네. 하다 보니까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네. 그리고 사회 환경적 문제는 아이들 전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집에 보면 텔레비전이 있고 컴퓨터 있고 인터넷이 있고 그렇죠. 전자매체 속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또 그 학생들이 청소년 전화 게임 문제. 게임은 주로 찌르고 때리고 부수고 폭력성 폭파하는 거죠. 폭력성 게임. 예. 뭐 건주 자학이라고 나쁜 데 가까이 하면은 자기도 닮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사회적 환경에 처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중학생이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데 중학생의 신장이 엄청 스럽습니다. 아. 신장은 어른에 똑같습니다. 그럼요. 예. 잘 먹고 하니까 신체적으로 발육이 상당히 빠른데 정신 연령은 뭐 어린애입니다. 아, 그렇죠. 신체적 연령과 정신 연령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서 맘 두드리 패고 뭐 하고 뭐 과음 지르고 이런 형태의 청소년이 이제
불균형, 정신적 불균형, 네. 신체와.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어떻게 조절을 할 거냐. 이제 이제 진단이 되었으면 처방전이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네. 뭐 크게 말하면 인성교육이죠. 인성교육 학교도 이제는 학력 위주가 아니고 음악, 미술, 체육, 그중에 체육을 좋아합니다. 어떤 체육을 전공하는 교장 선생님께서 예. 점심시간이고 방과 후에 공돈 주고 축구하고 배구하고 이런 거 하니까 학교 유리창이 부서지지 않더라. 책걸상도 부서지지 않고 네.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그런 쪽으로 이제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되고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내는 부분이군요. 예. 또 경북 교육의 한 특색이라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가 지금 12,600여 개의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체 학생 대비를 해보면은 78% 학생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8명은 동아리에 네. 참여하고 있다. 예. 근데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주 저학년이라서 그 동아리에 사실은 안 됩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외를 빼고 나면은 대부분 동아리를 하고 있다. 거의 97, 8% 동아리를 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는 어떤 프로그램? 예, 고등학교는 한 학급도 한 30학급 됐는데 그거 가보니까 한 학교에 130 몇 개의 동아리가 있는 거예요. 한 학교예요? 한 학교에. 아. 그래가지고 네. 이 학생들이 7, 8명씩 동아리에 동아리들은 뜻과 생각과 소질 이런 게 네. 맞는 학생들끼리 이제 그룹을 만드는 건데 동아리라는 것은 인성, 네. 사회성, 소질 개발, 특기적성 그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폭력 예방도 되고 따돌림도 예방되고 그래서 동아리를 지금 4년째 학생들이 동아리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예. 51억의 예산으로서 동아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학생들의 정서적인 면이나 인성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하고 지금 현재 지금 4월인데 4월에 1년에 2번 하는데 네.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합니다. 네.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이거. 경상북도만 하는 것이 예, 아니고 예.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하면은 설문 자체가 읽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아하 내가 학교 폭력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느낌을 자각을 주는 하는군요. 예.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요즘 청소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고3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할 것이냐 혹은 바로 대학을 갈 것이냐 이런 그렇죠. 또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최근에 뭐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 힘든 사회 구조. 예. 이렇게 볼 때 제가 특별히 좀 주목해 봤던 부분들이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경북에서는 또 맞춤형 직업 교육도 많이 시켰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게 효과가 좀 있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또 발전 방안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 취업 문제인데요. 네. 경북교육청에서 특성화 고등학교는 54개 학교가 있습니다. 네. 54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5개가 있는데 전국에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49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북에 5개다 숫자가 많지요. 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100% 취직이 됩니다. 2, 3명이 취직을 안 하는 학생은 군대에 간다든지 아하. 개인적 사정에서 희망을 안 하는 희망자는 100% 취직이 되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 학생들을 또 도제 교육이라 해서 도제 교육. 도제 교육. 그 독일식 마이스터도 독일이고 도제 교육도 독일식 것을 따가 왔는데 네. 거기에서 1학년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네. 1학년 말 되면 취업처가 확정을 시키 놓고 아하. 2학년 때는 일주일에 이틀은 기업에 가서 현장 실습을 하고 아하. 사흘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예. 또 3학년이 되면 바꿔가지고 학교에 이틀을 있고 3일간 현장에서 실습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그 기업체의 일거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교육 과정을 그대로 합니다. 네. 맞춤형 교육이죠. 예, 예. 그래 졸업과 동시에 그 회사에 이제 취업이 되는데 그래 되면은 대학도 그렇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취업을 현장에 바로 가면은 아무리 한 몇 개월 동안은 적응 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훈련도 필요한데 네. 도제 교육을 하는데 딱 졸업과 동시에 바로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참 보람 있고 좋습니다. 자, 저도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한 번씩 제가 학교 갔다 오는 애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오늘 어떤 수업했어? 재밌었어? 어떤 게 재밌었어? 예. 이렇게 물어보긴 하는데요. 뭐 답을 들어보면 정말 저희가 학교 다닐 때하고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수업 교육 방식도 수업 진행 방식, 교실 수업 방식들이 좀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서 신경을 굉장히 좀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아유, 바뀌고 있던 현장의 이야기를 해주니 참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7년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마치고 네. 같이 만찬을 하는데 저한테 경북교육은 바꾸려고 엄청 성의 노력하는데 현장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꿀 것이냐. 강의식 수업을 하지 말자. 단순하게 이제 일방적인 주입식 하지 말자. 주입식은 주입식, 강의식, 그건 입시 위주의 교육인데. 그거 암기해가지고 이해하고 밑줄 치고 암기해가지고 시험 치고 또 잊어버리고 또 시험 치고. 그렇죠. 학생은 스트레스는 받는 거예요. 네. 그럼 공부를 어떻게 가르칠 거냐. 학생들이 발표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이래서 학생이 활동이 중심이 되고 고실이 웅성웅성하고 이래서 학생들이 참여하면 수업 시간에 지루한 줄을 몰라. 네. 그런 식으로 교육하자고 지금 계속해 그래 하는데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7년간 그렇게 하는데 대학도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브루타식 교육, 유대인식 그 질문 중심 교육인데 그것은 또 거꾸로 교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각종 전문 서적도 나오고 또 정부에서는 참여식 교육이라 해서 법령까지 정비를 해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거를 선생님만 해서는 안 되겠다. 예비로 들어오는 교대 학생들, 사범대 학생들, 예비 선생님에게도 가르쳐야 되겠다. 대학 교육을 바꾸려 하면은 임용고사 제도를 바꾸면 그건 바꿔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선생부터 바꿔야 된다. 예. 그래서 임용고사를 경북에 치려 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수업을 실제 하는 수업 실연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한 20분 동안 하는데 강의식 수업은 감점이다. 학생이 활동하는 중심으로 수업하는 사람은 타점을 준다. 예고를 했습니다. 예고를 하니까 대학 교수들이 강의식을 못 가르치죠. 이 우리 학생들 그래 가서 그렇죠. 점수가 많이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이끄니까 교육부 장관이 제보하는 얘기 경북만 하지 말고 전국에 다 그렇게 하도록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사실 저도 그렇지만 참 저희 같은 서민들에게 사교육비는 참 큰 부담입니다. 공감하시죠? 그리고 뭐 다시 말하면 이게 공교육에 대한 어떤 신뢰가 아직도 그만큼 또 회복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자, 평생 또 교육계에 계셨고 또 경북 교육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공감하시면서도 또 대책은 또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교육 정책 중에 많은 노력을 하고 힘을 기울이는데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교육에 대한 정책입니다. 참 힘이 들어요. 방금 공교육이 정상화 안 되기 때문에 사교육이 이렇게 많이 든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 하고 있는데 일단 사교육비 현황부터 이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교육비 정책이 하도 어리기 때문에 통계청과 교육부가 원래 11년째입니다. 작년에 사교육비를 이제 올 3월 중순에 발표를 했는데 제일 위에 게 사교육비 총액입니다. 18조 총액이 18조 6천억인데 18조 6천억이라는 돈은 경상북도 교육청, 대구 교육청, 경남, 부산, 울산, 제주도 6개 교육청의 1년 예산을 다 모아도 저만치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18조 6천억이나 되는 돈을 우리 학부모님 주머니에서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럼 가정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잘난다 하나도 하는데 이 사교육비 결을 보면은 처음보다는 끝이 좀 18조가 좀 적지요. 저 앞에는 20조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매년 학생 수가 20만 명씩 감합니다. 감소한다. 그러니까 총액은 낮아지는데 밑에 한번 보십시오. 1인당 사교육비 총액은
월 평균 더 늘어나는 지난 거예요. 27만 천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네. 27만 대 이제 없었거든요.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사교육비 문제는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화면이 나타납니까? 네. 이 사교육비 네. 어떤 분야에 사교육비가 많이 드느냐? 이제 교과 문제는 영어와 수학의 사교육비가 비슷합니다. 네. 그러고 예체능 분야는 체육, 음악, 미술 이것이 90%가 됩니다. 초중고등학교 평균은 70.5%, 100명 중에 70명은 사교육을 받는다. 네. 초등은 100명 중에 82명이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중학교에 66명, 100명 중에. 네. 고등학교도 55%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데, 네. 자, 이런 상황을 두고 네. 어떻게 처리할 거냐? 네.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방법은 예. 학교에서 그 사교육을 나눠야 됩니다. 사교육을 방과 후 안는다. 교육 활동을 통해서 학교에서 영어가 부족한 학생은 영어에 대한 보충학습을 하고 예체능 분야에 피아노를 치고 싶은 사람 피아노를 마련해서 해주고 체육도 그래 해주고 이래 하는데 그 사교육을 학교에 앉지 않으면 밖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배격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안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학교에 학원 학교가. 선생님까지 모시고 우리 선생님도 같이 해서 그러면 돈이 적게 듭니다. 그런 속으로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기 때문에 부부간 같이 직장에 나가는 분이 참 많습니다. 네. 그분들의 자녀는 초등학교 1, 2, 3학년 집에 가면 아무도 없거든. 네.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올 때까지 학원을 2개 내지 3개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대해 돌봄 교실을 하자. 교육청에도 학교에서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함께해서 돌봄 교실을 통해 가지고 사교육을 좀 줄여보자. 특별한 왕도가 없습니다. 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올해 경북교육에서 제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중학교 자유학기제였습니다. 좀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저를 잘 모르겠고요. 자, 이게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활동들이 이어지는 겁니까? 자유학기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대상은 중학생. 한 학기 6개월입니다. 1학년 2학기를 경북교육청에 거의 1학년 2학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학년 2학기. 뭐를 하는 거냐? 수업은 강의식 수업은 없애고 토론식 발표 중심 수업, 아까도 내 이야기를 했는데 교실 수업 개선해서 그러고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시험입니다. 시험 없애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안 치면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그럼 평가 없으면 학생은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종이에 점수 받는 시험이 아니고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을 선생님이 가만 보고 저 학생은 논리가 정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자기 이야기를 잘 하는구나. 서술식으로 점수가 아니고 서술식으로 평가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 그것이 과정평가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체육 시간을 늘렸습니다. 체육 시간 시수를 늘리고 국어, 영어, 수학을 좀 줄이고 그래서 현장 체험 학습이라 해서 온갖 곳에 다니면서 대학도 가보고 박물관도 가보고 온갖 곳에 다니면서 현장 체험 학습을 하고 이것이 자유학기제의 내용인데 이래 한다고 하는 학부형들이 이거 뭐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 아니냐. 시험도 없고 영어, 수학, 국어 시간 줄이고 체육 많이 하고 우리 학생 학력이 저하되면 어떻게 할까? 오히려 부모들은 이러겠습니다. 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교육비가 더 들지 않니? 그렇게. 사교육비 걱정도 되는 거래. 지금 현재 사교육이 계속 높아가는데 어느 영향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사교육비 걱정도 하고. 그래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범하는 3년 기간 동안에 시범 학교에 전부 데이터를 내왔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고. 그러고 학력이 오히려 향상이 됐습니다. 특히 더 좋은 것은 여태껏 발표력이 없던 학생이 발표력이 많이 향상이 늘어났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컵에 물을 붓는데 계속 따르는데 계속 다 물이 안 들어갑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한계가 있는데 계속 공부만 시킨다 해서 계속 들어갈 거냐?
컵에 물 붓는 거 똑같습니다. 아, 예. 우리 학부모 그 원리를 알아야 참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좀 쉬다가 하고 자유롭게 하고 머리에 산소도 공급하고 예. 이래야 공부가 되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을 자유학습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하게 학년제로 하자. 학년제로 하자. 예. 이 정신을 아, 예. 중학교 한 학년을 제로 하는데 초등학교도 그러고 고등학교도 그러고 모두 그래 하자. 예. 그래 이제 토론 중심 수업을 하다 보면은 교과서 진도가 문제거든. 예. 교과서 진도를 분량을 20%를 줄였습니다.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유학기제인데 자유학기제가 우리 그 교육을 네. 바꾸는데 큰 아, 역할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저도 반성을 좀 해야 예, 되겠고요. 예. 자, 오늘은 지난 10년간 경북교육을 이끌어온 이영우 경북교육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 현안 얘기 한두 가지 더 예,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민감할 수 있는데 무상급식 문제는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였고요. 지금도 진행 중인데 그런데 우리 경북의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무상급식률이 전국 최하이다 이런 또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경북교육청에는 그 2012년부터 무상급식이 됐는데 그때는 저소득층 자녀, 네. 특수교육 대상자 그리고 그리고 시골에 있는 조만한 학교의 초등학생들 이랬는데 그때 한 40% 많이 낮았지요. 네.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기 시작해서 올해는 예산이 1,047억이 듭니다. 아, 예. 교실 하나 짓는데 1억이 드는데 네. 교실 1,000개가 넘는 것은 무상급식이었습니다. 1,047억을 넣으니까 전체 학생 대비 73.6%가 무상급식이 이루어집니다. 네. 낮다 했는데 전국 지난 연말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74%입니다. 평균에 조금 미달됩니다만은 네. 엉터리 없이 낮지는 아, 예. 안 하고 예. 그런데 미국에 갔는 우리 그 선생님들이 유학을 갔는데 예. 박사학위를 받아 유학을 갔는데 예. 자기 무상급식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학교에 신청을 하니까 봉급 명세서를 보내달라. 네. 봉급 명세서를 보내주니까 중학교 선생님의 이만한 수준의 봉급을 받는 무상급식 대상이 안 됩니다. 그거 최고의 나라 미국에서도 중학생들 무상급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학 공무는. 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무상급식을 하자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이니까 급식도 의무적으로 하자했는데 의무교육은 교육이 의무지 먹는 것을 의무적으로 공짜로 먹이주는 그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 먹고 입고 자는 것은 기본은 가정에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래 하는데 우리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50% 우리 교육청에서 50% 이래 해서 무상급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감님 뭐 정해진 시간이 다 돼서 이 시간 여기서 정리를 하시고요. 자, 아직 뭐 임기가 석 달 정도 남았는데 그래도 아직 또 열심히 더 달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끝으로 우리 경북교육을 함께하는 도민들에게 전하신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이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교육감을 하는 동안 경북교육이 참 잘해왔습니다. 제가 잘한다고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전국의 행사라든지 평가라든지 하면 항상 경북교육이 전국을 선도하는 그런 교육청이 되었습니다. 교육부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와 같이 되기까지는 학생과 교직원과 학부모와 도민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경북교육이 이렇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면 교육이 더 잘 될 겁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정권에 투자하면 실수를 보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자녀 교육에 투자해가지고 손해를 절대로 보지 않으니까 교육에 투자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경북교육이 더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파워 인터뷰 문을 열 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힘이 됐고 지금의 국가 위상을 만든 기둥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럴 테고요. 그만큼 교육 현장은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관심도 지속돼야 합니다. 우리 지역민들이라면 경북교육에 대한 애정도 더 높아져야겠죠.
이영우 경상북도 교육감과 함께한 장효수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